안녕하세요, 독일카시입니다. 오늘은 진천 온실에 키우는 외목대 식물들 근황들과 새 식구가 된 외목대 식물들, 그리고 삼색 무늬 부겐베리아와 외목대 식물 화분에 심으면 좋은 식물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한 달 전 봄이 찾아오면서 외목대 식물들을 5개로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내한성이 식물마다 다르기 때문에 미리 나온 식물도 있고 이제야 완전히 5개로 나온 식물들도 있어요. 가장 먼저 5개로 나온 골든 로즈마리입니다. 벌써 한 달 정도 되었는데요. 겨우내 빛이 부족하다 보니 무늬가 굉장히 약해졌었는데 강한 빛을 받으니 다시 예뻐지고 있어요. 잎과 잎 사이 마디도 촘촘하게 자라기 시작했어요. 로즈마리는 역시 직광이 최고인 듯 합니다. 왕벚나무를 화분에 심은 지 딱 2주가 되었습니다. 잎이 시드는 현상도 없고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화단에서 캐어 화분에 옮겨 심은 라일락들도 잘 적응하고 있어요. 처음 화분에 옮겼을 때에는 잎이 시들시들해져서 살짝 걱정을 했는데 봄비를 2번 정도 맞더니 잎이 다시 싱싱해졌습니다. 외목대 올리브 나무도 5개로 내보낸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정말 놀라운 게 직광에 내놓자마자 앙상했던 안쪽 가지에서 잎눈이 트기 시작했어요. 안쪽 가지에서 새 잎들이 많이 나오면 정말 풍성하고 동그란 토피어리 수영으로 변할 듯 합니다. 키가 작은 동생 올리브 나무들도 연한 새 잎을 많이 올려주기 시작하네요. 애니시다도 엄청 예뻐지기 시작했어요. 1호는 아직 한쪽으로 잎이 치우쳐져 있어서 수영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될지 고민이지만 2호는 이미 작은 사탕 모양으로 자라고 있어요. 얘도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농원에서 출하되는 애니시다가 초봄에 꽃을 피우다 보니 이미 개화 시기가 끝난 줄 알고 성급하게 가지를 자른 것 같아요. 아쉽지만 내년을 기대해 봐야겠죠. 3호 역시 적응을 잘 하고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외목대 개나리들도 화분에 적응을 한 것 같아요. 지난주 산에서 캐어 원목대 하나만 남기고 강전정을 해서 화분에 심어두었는데 역시 잎이 살짝 시드는 느낌이 나다가 일주일이 지나니 싱싱해졌어요. 이제는 원목대에 자라는 새순들을 제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지대도 살짝 세워주었는데 화분이 작다 보니 강한 지지대를 사용하기 힘들더라고요. 작은 화분에 뿌리가 돌면 큰 화분으로 옮기면서 그때 완벽하게 교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남사화훼단지에서 외목대 란타나도 하나 드렸습니다. 가격은 15,900원인데 키가 엄청 큰 건 아니지만 목대가 너무 예뻐요. 란타나도 흰 꽃을 피우는 품종이 있다는데 아마 일반적인 화려한 색감의 꽃을 피우겠죠. 레몬나무도 하나 사왔습니다. 이미 꽃도 몇 개 피기 시작했어요. 생장점이 살아있어서 키를 원하는 높이까지 키울 수 있겠더라고요. 다만 맨 끈 잎들이 살짝 상태가 안 좋은데 얼른 건강한 가지로 자라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삼색 무늬 부겐베리아 관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1년 정도 베란다에서 키웠는데 가지는 길게 자랐는데 풍성하지 않고 꽃도 보여주지 않아요. 1년 전에 조금 크다 싶은 화분에 심어서 살짝 불안했었는데 화분에서 뽑아보니 뿌리가 잘 돌아 있습니다. 다만 뿌리 한쪽에 하얗게 곰팡이가 피어 있어서 그 부분만 살짝 제거를 했어요. 낙엽이 져서 화분 위에 쌓여 있었는데 이것들도 살짝 털어주었고요. 큼지막한 화분에 뿌리 정리를 하지 않고 심어주려고 하는데 무늬 러브체인 잎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냥 잎인가 보다 하고 치우려고 봤는데 아니 뿌리가 돋아 있어요. 어떻게 여기로 오게 됐는진 모르겠지만 뽑지 않고 그대로 두었어요. 원예용 상토만 사용해 분갈이를 마무리합니다. 부겐베리아는 가지가 덩굴처럼 길게 자라는 특성이 있어서 지지대를 세워줄 거예요. 고추 지지대 4개를 꽂아서 가지들을 모두 위로 올려볼게요. 지난 영상에 나온 고구마 화분에 해준 지지대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줄게요. 부겐베리아가 타고 올라갈 지지대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지들을 예쁘게 위치시켜줘야 하는데요. 가지를 위로 올리려고 잡았는데 따끔하는 거예요. 뭐지 하고 봤더니 아니 마디마다 날카로운 가시가 있는 거예요. 저는 부겐베리아 가지에 가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돼지아빠님은 알고 계셨다네요. 이 가지를 이용해서 다른 나무나 벽면에 걸쳐지면서 덩굴을 뻗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하우스 옥의 벽면에 네트망을 설치해서 멋지게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부겐베리아는 추위에 약해서 노지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서리가 내리기 전에는 온실 안으로 들여야 하기 때문에 화분에 지지대를 사용한 거예요. 생각보다 길게 자라난 가지들이 많아서 둘둘 말아 올렸더니 지지대 끝까지 도달합니다. 30분가량을 씨름한 결과 이러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가지끼리 잘 교차되어 이미 풍성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빛 좋은 곳에 두면 마디마디에서 새로운 순들이 나오면서 엄청 풍성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물을 주고 마무리합니다. 특히 지지대를 세울 경우는 지지대 작업이 마무리된 후에 물을 주어야 지지대가 더 단단하게 고정이 되니까 꼭 마지막에 물을 주세요. 자, 이제 외목대 나무 화분에 오늘의 진짜 주인공을 심어볼 거예요. 모든 화분에 심을 거는 아니고 노지에서 월동을 할 왕벚나무와 라일락 화분에만 심어줍니다. 바로 꽃잔디예요. 봄이 되면 정말 예쁜 꽃을 피워주는 지피 식물인데 한 포트에 500원에서 800원 정도로 정말 착한 가격입니다. 흰색 꽃잔디를 좋아해서 한 판 구입했어요. 연분홍색 바탕에 흰 무늬가 들어간 꽃잔디도 있고요. 진천 화단에도 꽃잔디가 지천으로 자라고 있는데 이 꽃잔디들을 화분 표면을 덮는 용도로 사용해 볼 거예요. 아직 따라하지는 마세요. 왕벚나무에는 흰색 꽃잔디를, 라일락 1호에는 무늬 꽃잔디를, 라일락 2호에는 일반 꽃잔디를 얹어줄 건데 일반 꽃잔디는 화단에서 즉석으로 캐왔습니다.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고 옆으로 퍼지며 자라기 때문에 쉽게 채취가 가능해요. 제 생각에는 꽃잔디를 화분 위에 심어 놓으면 화분에 물을 자주 주게 되더라도 증산작용이 활발한 꽃잔디가 수분 흡수를 같이 하면서 과습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봄에 나무 위에서는 벚꽃과 라일락 꽃이, 화분 표면에서는 가지각색의 꽃잔디가 피어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서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제 생각이기 때문에 아직 따라하진 마세요. 흰색 꽃잔디를 포트에서 뽑아내 왕벚나무 화분 표면에 둘러줍니다. 저는 포트를 벗기고 심었는데 포트째로 화분에 얹어두었다가 꽃이 지고 나서 보기 싫으면 땅에 심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꽃잔디를 얹어두고 나니 곳곳에 빈 공간이 보여서 상토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냥 꽃잔디 줄기 위를 덮을 정도로 수북하게 덮어버렸어요. 마지막에 물을 주면 빈 공간 사이사이로 상토가 들어갈 거예요. 이 무늬 꽃잔디는 포트가 좀 커서 그런지 1,500원이었는데 딱 2개밖에 없어서 다 가져왔어요. 포트 하나를 2개로 쪼개서 화분 사방에다 심었어요. 꽃잔디는 금방 번지기 때문에 이 정도만 심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즉석에서 캐온 일반 꽃잔디는 한 방에 이불 덮듯이 화분 표면을 덮어주었어요. 역시 줄기가 덮이도록 상토를 채워주고요. 약간 강한 수압으로 상토가 꽃잔디 줄기 사이사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물을 주었습니다. 워낙 삽목도 잘 되는 식물이기 때문에 금방 화분 표면을 풍성하게 채워줄 거예요. 화분에 심고 남은 흰색 꽃잔디는 화단에 심어줄게요. 내년이면 이 화단을 흰색 꽃으로 뒤덮어줄 것 같습니다. 일반 꽃잔디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모습이 벌써 기대가 되네요. 자, 오늘은 누가 주인공인지 저도 헷갈리는 영상이 만들어졌어요. 구독자님들이 좋아하는 식물을 주인공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외목대 식물들 그리고 꽃잔디가 풍성하게 자라나오면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